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지만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지만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도 쾌청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도 4도가량 높고요. 평년 이맘때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0도, 영덕 23도, 포항이 24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1도, 독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점차 내려가면서 포항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2차 조사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가 시공 당시부터 부실 시공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된 건데요. 콘크리트 내부에 균열이 발생해 있고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수밀 성능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월성원전 1, 2, 3, 4호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2차 조사 경과 보고서입니다. 조사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 부실 시공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콘크리트 부위를 검사했는데 시공 당시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심부 균열을 확인했습니다. 또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콘크리트의 수밀 성능도 낮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 누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수원이 명백하게 부실하게 안전을 관리했다. 이로 인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수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월성원전 1호기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벽체의 내부 균열로 철근이 장기간 수분에 노출돼 있어 철근 부식 상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수원이 콘크리트 균열 부위에 대해 그동안 보수 작업을 실시해왔지만 부분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크랙이 나거나 그래서 누설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근본적인 조치는 안 하고 그걸 일부 보수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조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험한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 중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과 부실 시공 정황이 공식 확인된 만큼 방사성 물질이 더 이상 새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원전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어제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전략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기관으로서 포스텍의 역량을 분석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대학병원 설립 방안과 기대 효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 공학, 임상 복합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스마트 병원인 대학 부속병원도 민자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새 정부 110대 과제와 경북 정책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경주지역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지원 조례 제정을 경주시 의회에 청구했습니다. 청년 지원 조례는 경주시가 매년 1,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경주형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사회주택을 무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직 준비 청년에게 최장 240일의 이직 준비급여를 지급하고 실업기간 취업과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청년 지원 조례는 경주 시민 3,35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통해 청구됐습니다. 이제 하루 뒤면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출마자 윤곽도 드러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구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이 초강세가 두드러집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출마 후보가 4년 사이 절반도 되지 않게 줄어들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시장은 물론 8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7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절반 수준인 4개 구에만 후보를 내는데 그쳤습니다. 대구시의원도 지역구가 27개에서 29개로 늘었지만 후보는 23명에서 4명으로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북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23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4년 전 16명이 도전장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6명에 그쳤습니다. 경북 도의원 역시 26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지역구의 후보를 내고 싹쓸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선거구에는 상대 후보조차 없어 대거 무투표 당선이 예상됩니다. 경상과 군위, 의성 등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서 보수 후보 간 당선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가 바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새로운 집권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치러졌던 선거 중에서 민주당의 그 인물난이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투표 당선이 거론되던 대구시 교육감에는 엄창옥 경북대 교수가 출마하기로 해 강은희 교육감과 맞대결을 합니다. 경북 교육감에는 임준희, 마숙자 두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임종식 교육감과 3자 대결을 벌입니다. 4년의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에서는 후보자를 내세워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경쟁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선거가 아니라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일당 독주 구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주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경주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주 지역 중소벤처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합니다. 경주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는 근로자가 5년간 총 720만 원만 납부하면 경주시와 기업체, 정부가 2,280만 원을 납부해줘 만기 시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울진군은 울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울진여행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0월까지이며 주변 해안 스카이레일과 왕피천 케이블카, 성류굴 등 관광지 8곳을 2개 코스로 나눠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광지에 마련된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사냥 캐릭터 기념품과 지역 특산품 등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지역 농가와 관련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농가에서 자생식물을 재배해 공급하면 수목원은 이걸 연구하고 중소기업은 상품화할 계획인데요.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화에서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한승우 대표. 흑도라지에서 사포닌 함량을 많이 추출해내는 특허 기술을 백두대간 수목원으로부터 이전받아 상품으로 개발했습니다. 상품 원료인 도라지는 지역 농가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이 업체가 생산한 흑도라지 진액은 입소문을 타면서 대도시 로컬푸드 매장과 고속도로 휴게소로 판로를 확대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할 수 없는 특허 기술을 수목원에서 개발한 것을 이전받아가지고 그런 비용을 저희는 아낄 수 있고 백두대간 수목원 특허 기술을 이용했다 그러면 어필하는 데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보유한 자생식물 관련 특허 기술은 소나무 정류 추출 등 무려 30건. 백두대간 수목원은 화장품, 식품, 신약 개발에도 나서기로 하고 수도권 중소기업 20여 곳과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수목원은 자생식물 연구와 기술 개발 인프라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그 기술로 화장품, 신약 등의 제품을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자생식물은 지역 농가가 계약 재배를 통해 공급합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그런 재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농가에게 보급하고 농가에서는 그거를 이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해서 이 지역 농가에도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화장품은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자생식물을 원료로 한 제품 개발에 업계의 관심은 상당합니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식물질을 개발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농가, 그리고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상생 모델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영덕군과 네이버가 독거노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콜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클로바 케어콜은 인공지능이 독거노인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입니다. 영덕군은 취약계층 노인 희망자 50명을 선정해 주 1회 통화를 진행하고 사업 효과를 판단해 추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교육감 그리고 무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시구군의 3분의 1 이상에서 50인 이상씩 모두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단체장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 도의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시군의원은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장이 필요하며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거소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는 어제부터 14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는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수용소, 교도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선거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어제까지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새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월 대구 경북 제조업 생산이 줄었고 대형 소매점 판매도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와 경북의 제조업 생산은 기계 장비와 1차 금속, 자동차 부품의 생산 감소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2.3% 줄었고 대형 소매점 판매도 1% 감소했습니다.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6.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35%, 수입은 24.1% 증가했습니다. 또한 취업자 수는 7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지만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도 쾌청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도 4도가량 높고요. 평년 이맘때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0도, 영덕 23도, 포항이 24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1도, 독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점차 내려가면서 포항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